시고로 개유소대하야 사유허미하니 사야자는 각지 기소지이니라. 이런 고로 깨는 작고 컴이 있고 산은 험하고 편히 할 것이니 사란 것은 각각 그 가는 바를 가르키는 것이라. 이런 거로 깨는 작고 컴에 따라서 산은 작고 컴에 있고 깨는 산은 험하고 편이한 것이니 이게 험한 것과 편한 것이 있은 것이니 또 사란 것은 각각 그 가는 바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야기죠. 사라는 것은 말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거 점을 쳐서 나타나는 그것을 형상적으로 주역에 본문에 가는 바를 이렇게 일으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고 실상은 본인이 점을 쳐서 자꾸 젊게 나타나는 것을 자꾸 해보면은 이 말을 싹 다 그 이해가 돼요. 저 본문을 보고 점을 해보면은. 그런데 점 칠 줄도 모르고 본문도 안 보면은 이 말만 갖고는 조금 어렵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지금. 좀 어렵게 되지만은 할 줄 알면은 다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읽고 39페이지. 단자는 어노 상자야호 효자는 어노 변자야호 길용자는 어노 기실등야호 해린자는 어노 기소자야오 무구자는 선보가야니 시고로 열기천자는 조노위하고 제소대자는 조노께하고 변길융자는 조노사하고 우해린자는 조노계하고 진무구자는 조노해하니 시고로 깨유소대하야 사유허미하니 사야자는 각지 기소지이니라. 우제삼장이라. 오늘은 조금 전학이라는 시대가 오는데 앞으로 시대를 미래를 시대를 이렇게 옛날에 큰 학자들이 미리 다 알고 계셨던가 봐요. 그것이 이렇게 전해와서 우리 성제봉기종 선생 어른께서도 우리한테 전해줬지만은 실상은 옛날부터 그런 학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 또 지금까지 또 저한테도 이리 해서 또 전해드리는 겁니다. 온전할 전자,
이 세계가 뭐냐면은, 자, 온전하게 하는 전학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에는, 자, 교가 학으로 바뀌는 시대다. 이 시대가 천지가 뒤집어지는 학설을 발표하는 거래요. 엄청난 큰 학설을 바뀌는 그런 것을 학설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뭐 아직 우리는 그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자, 그런 시대 오보면은 이 글자, 이 내용이 나중에는 자 놀라울 그런 것이 있어요. 일단은 보면은, 자, 유불선을 말하면은, 유는 사람 인변에다가 써일 수, 활용할 수, 이런 수용할 수자예요. 이것이, 이 자체가 사람에게 바로 수용되고 쓰인다, 쓰여 먹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교의 가르침이요. 유교라는 것은 실생활에 다 쓰여요, 다. 공자께서 실생활에 다 정치나 교육이나 일체를 다 쓸 수 있는 그 제사 모습이라는 것에 애를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쓰이는 거예요, 유교는. 그것을 주체 삼아서 이제 한마디로 그 학설을, 유교라는 학설을 만들어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불은, 부처불자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깊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산에 가요. 불교는 전부 다 성녀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불교의 궁극적인 곳은 어디로냐? 산으로 가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얘는 욕심 많은 사바세계 이런 세계가 아니다. 이런 사람 아니다. 부처가 돼도 이 현실에 쓰는 게 아니라 떠나는 세계요. 이 인간 세계가 아닌 세계로 간다. 그런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이 불교요. 그런데 불교는 이제 원불교에서도 불교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생활불교, 대정불교, 시대불교를 이제 억지로 잡아 넣은 거야, 그거. 왜? 이대로 갔다가는 시대하고 생활하고 뭐 이거 안 맞거든. 해보면은. 그래서 그 단어를 넣은 거예요. 이게 끝까지 해보면은 시대도 안 맞고 대정도 안 맞고 이 일반에 안 맞으니까 그 단어를 썼지만은 유교는 그 단어가 필요가 없어. 바로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써지는 것이 무식이다. 이게 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교는 자 도교라 그러죠. 선교라 그러고 도교는 사람이 산이다. 또 옮길 천이다. 사람이 옮긴다. 그러니까 도교의 궁극적이도 또 보면 산으로 간다. 인간 세계에 옮기는 세계로 간다. 이 목적으로 이 공부한 게 결국 궁극적인 자리는 이거도. 그런데 이것도 이제 유교, 불교, 도교 하는데 교자가 앞으로는 교자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위주예요. 가르치는 사람으로 모든 것이 형성돼 갖고 그 중심으로 살아는 시대라. 뭐 특히 일제시대는 더 심했대요. 보면은, 교실을 전부 다 옛날에는 학실이라 그랬는데 교실이라 그러고, 전부 다 교무실이라 그러고, 우리 교무도 그때 그 이름이 생기고 교무가 돼 벌써 지금. 이제 그런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의 중심으로서 이런 사는 시대라 한 사람이 만인을 가르친다면은 한 사람이 성인이 만 사람을 가르친다면 앞으로 시대는 학의 시대는 만 사람이 깨우쳐서 만 사람이 가르치는 시대가 온다. 그러네요. 이게 혼자 그때는 집집마다 교당이고 집집마다 다 부처고 성인이 나온다. 집에 선자를 잘 하면 되지. 따로 가르치는 사람 중심 세계 이것이 이제 말이 학설이 이렇지만 이 자체가 이제 바뀌는 시대가 보면 이제 세상이 확 바뀌어 버려요. 이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학생 위주로 가르치는 사람 위주가 아니고 학생 위주로 앞으로 가버린다. 요도 보면 유튜브에 보면 다 드러냈대.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으면 들으면 내가 그냥 그래요. 그 사람 듣는 사람이 위주요.
아주 좋은 것은 또 돈 내고 들으라고 해야 하고요. 오늘 내가 필요하면 돈 내고 그거 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가는가 봐요. 그런 시대다. 근데 그런 시대를 가려면은 일단은 자, 사람이 그런 실력을 갖추고 그런 인품을 갖추려면은 어릴 때부터 교양을 있어야 되는데 그 어릴 때 애들이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애기들의 교양이요. 애기들은 뭐 배워? 어른들 행동으로 보는 것이 말로 보는 게 아니라 행동. 이 어른들 행동 그 자체에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사람은 천지이치로서 우리가 생겼거든요. 천지이치로 생겼기 때문에 천년성을 근본을 한다. 우리는 하늘 그대로 천년성을 근본해서 갖추어져 있고 천년성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등분을 나간다면은 하늘 그대로 천년성 그대로 오롯이 받은 분이 누구냐면은 성인이다. 성인들은 오롯이 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맑고 깨끗하고 청명하지만은 이게 성인들은 그 정도 배우기에는 이제 한 10%나 20%나 우리 몸에 때가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현인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그걸 이제 떼려고 이제 고생하시고 또 우리 때가 한 30-40%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탁한 기운이 30-40% 되는 사람은 이제 말 그대로 군자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은 탁하고 반은 맑은 사람. 이게 착하고 선한 것이 그 악한 것이 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보통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네요. 근데 그보다 더 이제 60%, 70%, 80% 막 이렇게 탁한 기운이 많은 사람은 이제 소인배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보다 아주 탁한 사람은 이제 금수와 같다, 금수들이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하늘 그대로 천연성 그대로 오롯이 이어받는 그런 성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주육의 가르침이고 주육의 공부다. 그 공부가 돼야지 이 글자 따져보면 소용없어요. 글자 들어가 봐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알아봐야 이껏 지식밖에 못 돼요. 다른 사람 강의해봐야 맨날 고약이요. 이 깨침이 없이 들어가 보면은 별 가치가 없어. 주육 공부하는 성인의 이 주육계사전에 공자가 친히 쓰신 말씀이거든. 이게 공자인이 마음을 읽어내야 이 뜻이 나와요. 우리가 이리 인사하는 것도 공자님을 생각하고 공자님을 마음을 본받자고 이리 인사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공자님 같은 그런 천년성을 받으면은 첫째로 사람이 인자해진다. 인자해지고 또 그거 자애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저기 있대요.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대. 그 공부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 공부가 된 사람들은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 좋아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조금만 나면 그냥 조금 힘든 거 보면 두고 보지를 못해. 그냥 도와주고 이래야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막 생긴대. 그냥. 그런 것이 첫째, 인자해진다. 자애스러워진다. 자비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자비스럽고 자연스러운 그 마음에는 반드시 그 속에는 의가 있어야 된다. 까마귀나 모기나 독사나 있으면 같이 좋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구별해낸다. 구별해낼 줄 아는 것이 의다. 의가 있어야 된다. 의는 정의와 불의를 탁 가려낼 줄 아는 이런 사람. 그걸 알면서 인자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의와 불의를 잘 실행해 나가면 반드시 애가 생겨. 애라는 것은 순수.
우리가 예절이 어른들이 오고 뭐가 오면은 그 딱 예절이 아주 바른 사람이 있어요. 예절 바른 사람. 그 자동적으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이것은 천지대자연의 이치대로 이 이야기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에 따라 자 지혜가 총명함과 지혜가 이렇게 생긴다. 지혜가 생기면 자 이것저것 전체 다 생기면은 나중에는 자 성실해지고 진실해지는 사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그대로 이 지구라는 땅에는 자 물도 있고 땅도 있고 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어 땅 속에. 이 지구라는 것은 이 5가지 오행이 갖춰져 있는데 이 오행의 체질 따라 우리가 태어나요. 분부를 받아 오행 체질로 나타나진다. 그래서 이제 인자한다는 것은 목 체질이고 의롭다는 것은 금 체질이고 예절이 있다는 것은 화 체질이고 이제 지혜라는 것은 수 체질이고 이제 신이 있다는 것은 토 체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목, 금, 화, 수, 토를 자, 그래 나타난다. 이 5가지 체질이 나타난다. 이 이제 오행 체질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이거 공부해야 돼요. 오행 체질을 공부 못하면은 평생 닦아도 없는 짓만 해요. 자기 단점을 알아야 돼요. 자기 단점과 장점을 알면은 내 장점은 고쳐서 자꾸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없애려고 하는데 자기가 체질을 모르면 장점인지 단점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 그러다 헛다리 짚고 공부해 평생 땅다고 수도한다 해봐도 그거 안 돼. 어먼질로 해보네. 이거가. 그런데 그 체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체질이니까 어떤 부분이 이것을 잘 키워 나가야 되고 이 부분은 내가 단점이다.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목체질은 나무다 말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은 아주 아까도 인자하고 절대 남을 해치는 일이 없어. 나무 자체가 뻣뻣하게 서 있죠. 뻣뻣하게 서 갖고 지가 바람 보고 하면 절대 남이 해치는 일이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 그런 특징이 있는가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건 나무같이 그냥 고집불통이고 움직이지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해. 나무같이 그냥 뻣뻣하고 그냥 대나무같이 이렇게 딱 그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자기 고집 한편 위아래 아무도 안 보여.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요. 이게 좋게 말하면은 이런 목체지들은 충신들이 옛날에 매남 최견성신 이런 충신들 이런 사람들이 목체질이요. 그러니까 잘 하면은 목체질이 충신이 되고 잘 못되면 그냥 미련하고 그냥 고집만 피우고 막 또 성부욕도 그렇게 강하대 또 이 목체질이. 그다음에 금체질은 뭐냐면은 금이란 것은 정금같이 쬐 맑은 그 금은 쓸 때가 아주 많아요. 우리 칼도 필요한 칼을 솔직히 얘를 자르고 아주 좋게 써지요. 금이 금 가지고 이렇게 써지니까 그냥 금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금이 녹이 썰어서 녹 쓰면 이거 아무 때도 쓸모 데가 없어요. 이것이 녹 썰어 가지고 보면은 사람도 인품에 녹이 썰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렇게 살벌하고 또 그렇게 그냥 잔인하고 그렇게 그냥 앞뒤를 가릴 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냥 그대로 그냥 팍팍 밀고 가는 거. 이게 정의와 불고 옳고 그름을 그냥 정확하게 판단해 내긴 내는데 앞뒤 구분 없이 한다 이 말이야 이거지. 정의롭게 처사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 금체질들은 교도소에 제일 많이 가는 애들이 금체질이야 이 아들이. 이렇게 좋게 말하면 혁명가들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들 제일 앞장서서 활동하는 사람은 금체질이요. 금체질이 참 잘 하려고 하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금체질이죠.
그런 체질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화체는 말 그대로 이 따뜻한 기운과 동시에 사람이 예의가 그렇게 밝대. 이 화체질은 화의가 그렇게 밝으면서 또 잘못되라면 그렇게 염치 없는 짓을 화체질이 한대. 제일 염치 없는 짓을 화체질이 그리 많이 한대요. 이게 화체질이 사람이 인품이 딱 태어나면 그냥 참 점잖고 그 예의 바르고 누구든지 이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한복한 그런 화체질이 있어요. 근데 수체질은 이제 물수자. 이게 물이 맑고 깨끗하면은 지혜가 그렇게 밝아요. 학교 공부 1등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체질이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어째 공부를 잘하고 기억력이 좋은가 이렇게 총명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수체질이 이것이 흙탕물을 끼지 버리면 이것도 아무 때도 쓸 데가 없네. 수체질도 또 멍청해. 또 수체질도 그렇게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게 없어. 이게 수체질이 물이라 변덕이 또 제일 심한 사람이 수체질이요. 변덕이 제일 심하고, 이게 또 변화무상한 진리에 정도 잘해요. 아주 변화무상한 진리에 빨빨 정하는 것이 제일 빨라. 그 다음에 이제 믿을 진짜 토체질은 땅이거든. 땅 이 자체가 좋게 말하면 아주 성실하고 곳곳에 써야 돼. 잘 쓰일 수가 있어. 얼마나 쓰일 때가 많아요. 토체질은. 이 토체질은 쓸 데가 많은데 이 박토가 되나면 이것도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 어디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토체질이요. 토체질이 그냥 옥토가 되고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토체질을 제일 선호하고 제일 덕 있고 사람이 그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이런 모습이죠. 그런 게 토체질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삼국지 보면 유비 같은 사람들, 또 한나라에 그 유방 같은 사람, 원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토체질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뛰어난 것은 없어. 뛰어난 건데 사람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사람들을 제일 많이 따라. 이런 사람들이 두루두루 원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 그래갖고 똑똑하고 영특한 것은 없어도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이 토체질이요. 이 토체질을 자기 체질을 잘 알아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자꾸 키워나가면 좋은데 이거 자기 체질도 모르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이제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체질은 탄소라고 하고 금체질은 산소라고 한다면 화체질은 따뜻한 것이고 수체질은 차가움을 이야기하고 토체는 습함인데 이 5가지가 이 세상에 아주 융통하게 골고루 배치되면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아주 평화로운 세상 이런 세상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헷갈리고 저거 섞이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면 세상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딱 공평하게 이렇게 딱 그 체질대로 세상이 딱 사라지고 이래 되면은 아주 공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돼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인품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사부보라 그래서 사부보. 사부보는 것은 서성사자 서성 이제 보자에다가 부자에다가 이제 보충할 이제 보자인데 서성을 처음에는 서성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서성은 지식 가르치는 성성이라 그 서성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옛날에 서성은 우리 제자들의 신령스러운 영지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크게 깨쳐서 공부가 아주 높으신 어른은 이렇게 설법을 하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퍽 깨쳐버리기도 하고
소태산 대종사님은 설법을 하면은 대중들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그랬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설법이 그냥 막 태어나시면 그냥 그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자우를 한다. 한마디 하면 사자와 같은 큰 소리가 막 이리 났다 그러거든. 그런 설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지식으로 막 이래 해봐. 요즘 뭐냐면 교육은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이 제일 교양이 높고 인품이 좋아야 된다. 이게 그것을 갖추고 난 뒤에 이제 전문적인 뭐 영어도 한다, 수학도 한다, 막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그 인품을 안 가르치고 인성교육이 없이 막 그것만 잡아 넣어버리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이제 그런 훌륭한 인품이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영대도 열어주고 이렇게 운품도 그리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 스승 노릇을 잘 해 나가면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 오는데 지금 같은 뭐 교수들도 보면은 그 전문적인 거 가르치잖아요. 교수들이라는 것은. 이게 전문적인 것은 나중에 가르치면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교육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 됐지만은 이 사부부 이 교육만 철저히 잘 되면 세상이 또 쫙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이제 영대를 열어주고 지혜를 밝혀주는 그런 모습이 그 옛날에 간제 전우선생 같은 어른들도 방에 들어가서 겨울에 이리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나오면은 그 방에 있었던 것이 그렇게 훈훈했대요. 훈훈한 김이 스승이 옆에 그 같이 있은 방에는 훈훈했대.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조실에 가면은 그 추운 겨울에도 방이 훈훈해대요. 이게 가그 큰 공부하시는 다 그랬어. 간제성성뿐만 아니라 정명도라는 그거 어른이 그 어른 밑에서 이제 그 주공담이라는 제자가 정명도 선생 방에서 이렇게 공부를 3개월 동안 하고 나와서 그 쓴 글이 그거 자요춘풍 3개월이라 그 정명도 어른 그 방에서 3개월 동안 앉아 있다가 있던 것이 그 봄바람이 훈훈한 부는 그 느낌으로 3개월 동안 있다가 나왔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스승이 있으면 스승이 그냥 그렇게 훈훈한 그런 기운이 돌아. 그러니까 스승이 그냥 뭐 이리저리 지식을 가르칠 필요 없어. 옆에만 계시면 공부가 돼요. 옆에만 계시면 저절로. 그런 공부가 이렇게 진짜 그런 참다운 사부부. 그러니까 나중에 보자는 보충해 준다. 자꾸 더 도와주게 이렇게 스승이 이제 이렇게 부족한 거 건강 관리도 해주고 그 뭐 부족한 것도 더 채워주고 해서 이제 사부부인데 이건 대강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인품을 가지고 공부해서 이제 정치를 이제 우리가 그런 인품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교육을 해서 정치를 해서 많은 백성들한테 이롭게 해주자는 뜻이거든요. 이 정자가 말 그대로 사람을 이렇고 저렇게 해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정치다. 사람 마음을, 사람 인심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바르게 정치하는 것이 이 정치인데 지금은 뭐 그런 걸 할 줄 모르고 우리나라에 내가 그 헌법 제1조 1항에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써져 있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으니까 백성이 주인이 돼서 공화한다. 백성이 주인이니까 백성의 주인이니까 백성들에게 함께 합해서 마음도 합하고 지혜도 합해서 백성을 즐겁게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제1조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야기요. 그것이 정치인들을 할 일이요. 근데 그걸 실행을 못하면은 지금 정치인들은 전부 다 헌법 위반자요. 그러죠?
이걸 실행을 안 하면은 자기들 제1조 1항이 민주공화국이라 했으면 이걸 실행해야지. 근데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 다 1조 1항을 다 어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할 거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해내야 돼. 이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사상을,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해내면서 이제 공자님의 사상과 그 공자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면서 주요 공부를 해야 참다운 그 뜻이 이제 드러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